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까지 낮아 쌀쌀하겠고 모레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비는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 경북 동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닷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2도, 포항 14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그 외 동해상으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모레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2년이 지났지만 지진 방제 대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포항 지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안전점검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지진으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안전 진단 결과 거주는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는 위탁업체를 통해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진행돼 온 안전 점검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올 들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포항시에서 중단하라 해가지고. 주민들은 아직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포항시의 땜질식 대처에 불만입니다. 여진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은 수도비 됐고 이 건물이 33년대 흥해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포항시는 정부 지원 예산이 소진돼 지난해 말로 지진 피해 아파트 3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부 제대로 없는 지진 관련 특별 교부서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예산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지난해 경상북도는 2019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예산 42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39%로 전국 평균 6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상당수 시설물은 지진의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다 앞으로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걸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더욱 낮은데 지진 최다 발생 지역인 경북 지역은 7.8%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진 피해에 따른 부동산 폭락 등으로 큰돈이 드는 내진보강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떼어갖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번 흔들릴까 겁이 나죠. 지진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가 예산의 형평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자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건축물은 지금 내진 보강률은 아직까지 그럼 집계가 안 된 겁니까? 네, 그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들어요.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최대 발생 지역인 경북의 내진 보강 사업은 정작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 59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유해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1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조사한 결과 59개 학교 대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80배까지 넘게 나왔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59개 중 5개 학교는 검사 후 자체 예산을 들여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로 했고 경북교육청은 나머지 54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 예산 70억여 원을 들여 유해 시설을 철거한 후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취득해 지난달 28일부터 멧돼지를 잡은 사람으로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증빙 서류를 신청하면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사체를 훔치거나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유교, 신라,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주요 관광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반 시설들이 속속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청도군 우문면에 문을 연 신화랑 풍류마을은 609억 원의 사업비를 썼지만 지난해 적자 11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 3월 영천시에 문을 연 한이마을 3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이 시설은 현재 1억 8천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외에도 경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구미 초전지 역사로드, 안동 유리문학 유토피아 등 최근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 경북 3대 문화권 기반시설 대부분이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심각한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리며 경상북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상북도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도에 요청도 하고 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적으로. 전문가들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시설만 짓는 개발 위주 관광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다 이런 특수한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코디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전문가 영역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사업 이런 사업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뒤늦게 3대 문화권 관광시설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보다가 전문가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 이제 유용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관광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시설들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대책 마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에 직장인 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야근을 가끔 하거나 거의 안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4.8%에 달한 반면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야근 빈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고 야근 수당을 지급하냐는 질문에는 59.5%만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경주 금장교 인근 지하차도가 완공돼 어제부터 개통됐습니다. 새로 개통된 금장교 지하차도는 길이 604m, 폭 4m며 다리 아래 높이도 4.2m까지 높여 버스 등 대형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주시는 금장 지하차도 개설로 현곡면과 황성동 등 강변로 일대 출퇴근 시간대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이나 레드향 같은 과일은 겨울에 초입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생산돼 출하되는데요. 내륙 지역에 있는 안동의 한 농가가
제주도보다 일주일 빨리 레드향을 출하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주황색 레드향이 주렁주렁 매달려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동 레드향은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한라봉은 12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출하됩니다. 안동 레드향은 제주도보다 일주일 빠른 것입니다. 포도와 멜론, 토마토를 재배하던 이 농가는 레드향과 한라봉으로 작목을 대체한 뒤 올해로 4번째 출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드향 1kg당 출하 가격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연간 10톤을 생산해 이전에 재배하던 작목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대체로 높고 일교차가 적은 제주도와는 달리 일교차가 큰 내륙은 오히려 레드향 재배의 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 레드향은 제주도 쪽보다 약 한 일주일 정도 수확 시기가 빠르고 제주도보다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좋아서 해볼 만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설치와 함께 5년차 이후 출하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과수 대체 작목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농산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배적으로나 소득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배 규모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바나나와 푸른 등 열대 과일이 깊은 내륙에서 생산되는 등 지역과 계절을 가리지 않는 요즘 대체 작목에 대한 농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내부 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8일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3D 상영 시설을 바꾸고 기존 빔 프로젝트 렌즈 등을 교체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개관한 황룡사 역사문화관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수 모형과 출토 유물 등이 전시돼 있는데 하루 평균 400에서 5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도 급증해 농가 소득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석호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 2005년 3,050만 원에서 지난해 4,207만 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도 지난 2017년 2,637만 원에서 지난해 3,326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위 20%의 농가 소득은 1억 309만 원이지만 하위 20%는 928만 원으로 11배 이상 차이를 보여 농가의 빈부격차도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공연계는 벌써 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정기 연주회를 준비 중인 경주시립합창단 연습실을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49명의 합창단원이 부르는 봄꽃 노래가 계절을 잊게 합니다. 한국적인 정서가 짙은 칸타타 봄이 온다는 지난해 해오름동맹 음악회에서 호평을 받은 창작곡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이탈리아 폼페이 초청 공연을 기념한 공연으로 우리 가곡과 이탈리아 특유의 감성을 담은 칸초네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구성됐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그 폼페이 시와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그곳에 가서 우리 시의 가장 이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꼭 오겠습니다. 경주와 폼페이는 지난 1985년 자매 조시를 맺었지만 문화교류는 처음입니다. 경주시립합창단은 다음 달 로마와 폼페이에서 격식 있는 무대는 물론 버스킹에도 도전해 한국 합창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오선지에서 만나는 놀이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리고 제4회 경주 색소폰 연구회 정기 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 경주 작가 릴레이전 기증 작품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동아시아 영토 문제에 관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문철 중국 연태대학교 교수는 조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거론한 연구가 많았다며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선 중국 학자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다른 중국 학자는 독도와 조어도에 대한 한중 공동 연구를 통해 독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중선전과 안내서 배포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해고금지와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등 작은 사업장의 권리 보장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는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 경북 동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닷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 12도, 포항 14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그 외 동해상으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모레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